네,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드디어 시범 운행을 시작했죠. 몇 차례 연기됐던 터라 시장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는데요. 로보택시가 테슬라 주가를 밀어올리는 원동력이 될지, 글로벌 자율주행차 경쟁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두 분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개건교수, 안동호 US 스탁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테슬라 지난 22일이었죠.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10대로 시작했다는데 상당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평가가 어땠는지 좀 엇갈리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어요. 최영석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평가에 대해서? 일단 시작했다는 데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열광을 했고요. 그다음에 열광하고 싶어 했었고. 열광하고 왜냐면은 싶다. 이제 네.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조금 긍정적인 이제 보여줌이 있었는데 사실은 10대 가지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타신 분들 자체가 이제 일반 대중이 아니고 이제 테슬라에 관계된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좀 인플루언서라든지 약간 이제 제한된, 그리고 그분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극단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좋다. 예. 내지는 사실은 뭐 큰 이슈는 아닌 것도 되게 큰 이슈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해서 이제 그 평가 자체를 지금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어떻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많이 이제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경쟁이 되고 있는 예. 뭐 웨이모라든지 여러 가지 구글의 웨이모.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던 뷰와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오스틴에서 이제 시범 서비스 한 거가 이제 눈높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특히 웨이모 같은 경우에 라이다라든지 비싼 장치들 붙여서 지도도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처음부터 다 계산된 구역 내에서 움직이는 거 하고, 사실 테슬라는 접근 방식 자체가 가격을 싸게, 네, 그렇게 가격을 해서, 싸게. 네, 지금 있는 차에서 그냥 카메라만 가지고 예. 소프트웨어만 살짝 이제 변경해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모르는 길도 찾아가자는 컨셉으로 만들었거든요. 구글의 웨이모하고는 접근 방법이 접근 방법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운전사로 비유를 하자면은 면허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예. 운전 경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고속버스나 시내버스 운전하시려면 상당한 경력이 있고 이게 자격 시험이 있어야지 통과를 하거든요. 네. 면허증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것도 봤고,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갓 면허증 따고 들어와서 연수하는 차다. 라고 근데 보시는 게 맞거든요. 차선을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했다. 네. 정차를 했는데 달리다가 그냥 정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고 말을 해놓고 그 자리에서 뭐 정차했다. 네. 과속을 했다. 굉장히 좀 아찔한 상황이 많이 연출됐다는데요. 그 아찔한 상황이 이제 위험하다라고 갈 수 있는지, 초보 운전이니까 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보기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럼 이걸 이제 또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럼 초보 운전자가 택시 운전하면 되느냐 하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무인이 아니었죠. 한 명이 타고 있었죠. 사실은 무인에 기반을 해서 가는 게 전제인데 네. 아직까지 초보 운전자니까 옆에 이제 연수하시는 분이 앉아서 브레이크를 대신 밟아줬다. 이제 그렇게 하실 분이 이제 그 감독관으로 앉아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우리 최 교수는 종합적으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딱 50점. 50점? 네. 반만? 네, 반만. 왜냐하면은 뭐 시범이든 뭐든 일단 도로에 나왔다는 거. 나왔다. 예, 연수차든 뭐든 일단 나왔기 때문에 나온 것까지는 대단한, 이거는 기술력이라기보다는 정치력이다. 정치력이다. 네. 야, 50점 나왔다. 이것만 가지고 고객으로서 승객으로서 타고 싶진 않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가지라면. 만약 이걸 타라고 저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수하는 이제 막 초보 운전자에 운전 보조하시는 브레이크 밟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뒤에 택시로 타라. 탄다? 이건 좀 고민해봐야죠. 싼다는 게 얼마나 싼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싸도 공짜라도 아니겠죠. 위험한 차는 안 타지 않겠습니까? 이건 생각의 나름이기 때문에 누가 맞다 아니다의 의미보다는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문제하고, 이제 제일 큰 부분은 지금까지 사실은 런칭하는 데는 굉장한 이슈들이 있고 지금도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법규적인 문제가 있는 와중에도 밀어붙여서 시작했다. 시작했다에 방점을 두셨는데 여튼 시작했다니까 일론 머스크 CEO가 그랬더라고요. 10년 노력의 결실이다. 그래서 당일날 미 현지 시간으로 22일 당일날 하니 테슬라 주가가 8% 이상 올랐어요. 근데 이튿날은 또 2% 이상 떨어졌더라고요. 문제는 떨어진 날 미국 나스닥 주가가 참 좋았거든요. 이스라엘 이란 휴전 소식으로. 남들 다 올라가는데 그렇게 급등했다고 왜 떨어졌죠?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봐야 돼 이거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했을 때 초기 반응, 그저께 반응 초반에는 시작한다는 거에 대한 그 주식의 반응이 그렇게까지
세지 않았어요. 1%, 2%대 왔다 갔다 하다가 반응이 이제 그래도 이 만족한다는 그 반응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고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그 교통안전국에서 뭔가 이렇게 사소한 뭐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사고 정도 이런 걸 보고 조사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고 정도는 사고는 아니고 아니고, 조금의 앞서 말한 차선 침범이라든가 차선 침범. 뭐 과속 문제, 과속. 과속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SNS에 올라오니까 이걸 보고 좀 조사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조금 주가는 일시 조금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 예, 그거 말고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거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앞서 이제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 그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주행하는 데이터는 상당히 많죠. 테슬라가 50억 마일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로보택시는 정확한 위치에 가서 승차를 시켜줘야 되고 또 정확한 위치에 가서 이제 하차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 데이터는 자율주행 데이터는 그러니까 로보택시라는 로보택시. 사업을 한 적이 없으니까 승차 하차에 관련된 데이터를 학습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학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승차할 때 원래 우버 같은 경우 타면은 피니치가 찍히면 피니치도 바꿀 수 있거든요. 조금. 근데 이건 아직까지 그건 안 되고 그런 뭐 좀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이 정차 오류와 관련해서는 좀 더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계속 운행을 하면서 그 승하차와 관련된 뭐 학습, 그 다음에 뭐 방향 뭐 이런 그 다음에 그 과속과 관련돼서 왜냐하면 그 원래 주행 데이터 학습할 때 운전자가 앉아 있으면은 운전자의 그 습관을 이제 학습하잖아요. 사람의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일정 갔을 때 과속도 하고 하는데 로보택시는 또 과속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뭐 보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조금 초기에 조금 안도 환호했다 다시 실망으로 돌아선 거예요? 주가만 보면 그런 거예요? 아니, 실망까지는 아니고 좀 지켜보자는 지켜보자. 부분이고 이게 지금 열대라고 했는데 그 화면에 그 주행 그 중간에 있는 그 본부에 있는 화면에 한 25대 운행을 했더라고요. 25대? 그게 확대가 이제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의 반응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네, 이제 아마 뭐 갈수록 뭐 100대, 1000대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갈 것 같긴 한데 그 속도에 따라서 아마 주가가 반응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테슬라는 좀 전기차 판매가 좀 부진하니까 그래도 자율주행에 뭔가 성장 동력이 될 거다. 그래서 주가가 좀 굉장히 탄력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만 보면은 향후 주가를 좀 전망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이미 자율주행을 시작한 게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미국에서. 그렇죠? 웨이모는 지금 주행거리라든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을 텐데 경쟁력, 기술 경쟁력 비교를 다시 한번 좀 해본다면 어떨까요? 이 기술 부분에 대한 경쟁력은 뭐 흔히 이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센서류라든지 이런 설치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고 초정밀 지도까지 전부 다 구비가 돼 있고 여기에 관련된 테스트가 끝난 상황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게 웨이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시내버스인데 좌석마다 에어백이 다 달려 있고 뭐 이런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는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안전하게 가져가자 하고 모든 거를 데이터화 시키자 하고 접근한 게 웨이모의 관점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있는 차의 카메라만 가지고 복잡하고 비싼 센서 빼고 모델 Y에다가 예를 들자면 그래서 싸게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운전을 하는데 길을 다 알 필요 뭐 있냐. 사실 운전하면서 길을 다 모르고 그냥 표지판 찾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은 사람을 따라가는 형태로 만든 게 이제 테슬라의 접근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기관에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웨이모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온 게 인허가를 받기 편했죠. 대신 차도 비싸고 또 운행할 때 코스트도 비쌀 수밖에 없어서 사업성에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올 수가 있는데 테슬라는 일단은 규제의 턱은 살짝 넘었기 때문에 지금 어쨌건 서비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경제성도 분명히 더 높을 수 있어요.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는 걸 얼마나 빨리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이 해결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부분도 있고 규제 당국의 이제 허락. 일단 하게는 해줬지만 어제 이제 문제 생겼던 것들 때문에도 이제 니자에서 자료를 내라. 그랬고 테슬라에서는 자료 제공했는데 비공개로 처리해달라. 비공개로 처리해달라. 이제 그런 이제 밀당들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규정들이 좀 더
덜 명확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테슬라는 텍사스주 오스틴 본사가 있는 곳에서만 그 부분에서만 그 지역에서만 부분적으로 오스틴 하는 지역 거예요? 부분에서도 허락된 지역의 일부분 일부분. 말고 사실은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학 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복잡하고 뭐 이런 게 별로 없는 동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는 운행 지역이 좀 넓. LA, 샌프란시스코 등등 복잡한 도심 지역에서도 이미 이제 운행을 하고 있고 물론 뭐 그 친구들도 사고는 많이 쳤습니다. 네. 뭐 차가 서버린다거나 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들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사실은 지금 뭐 밖에서는 많이들은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GM에서 하고 있는 크루즈를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GM의 크루즈. 네, 그건 어느 정도 단계, 어느 정도 지금 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크루즈. 기술적인 지향점은 웨이모에 가까운데 현실적인 경제성은 이제 테슬라와 비슷하게. 대신 GM의 장점은 규제 당국과 협상을 잘합니다. 협상을 잘한다. 네. 웨이모가 이제 풀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네. 그러면은 이제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딱 팔릴 만한 거 가지고 규제에 필요한 정도. 그리고 GM 차에다가 지금 슈퍼 크루즈 같은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예. 완전히 로봇 택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상용화 가능한 부분에 이제 접점을 계속 찾아가면서 예. 나중에 고객에 대한 안전에 대한 신뢰까지 줄 수 있는 모델을 찾아가는 형태고. 그리고 그러네요. 테슬라는 가격 대비 가성비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미국 정부의 이런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규제 당국의 압박을 넘어서면서 어떻게든 밀어붙이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안정화되고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승부가 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이제 선을 보이니까 투자자들이 주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 주가는 트럼프 이기 출범하면서 CEO인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정말 관계 변동성이 컸잖아요. 네네. 좋을 때와 나쁠 때 워낙 일단 주가가 정말 이 변동성이 너무너무 크고 천당과 지옥을 오갔는데 이번에 이제 그동안에 좀 떨어졌다 다시 좀 회복을 했는데 이번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선보인 것과 향후 상승 좀 동력이 어떻습니까? 좀 될 것 같습니까? 지속될까요? 일단 뭐 앞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 정부 뭐 우리가 아는 이제 도지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테슬라가 원하는 규제를 다 철폐시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예. 철폐시킬 거라는 기대감으로. 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뭐 짧은 기간 있었지만 뭐 명확하게 뭔가를 철폐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교통부 장관이 이제 뒤에서 좀 밀어주는 정도고 연방 차원에서 모든 걸 규제를 이제 풀어주는 부분도 못 하고 나왔거든요. 실상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관계도 중간에 또 안 좋았다가. 재정 예. 재정 법안 때문에 또 안 좋았고 그렇지. 그래서 주가가 이제 빠졌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결국에는 이 정치적으로 빠지면서 나름 중립적으로 봐달라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둘이 싸우긴 했지만 예. 그걸 트럼프가 인정해 준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를 중립적으로 다른 곳과 이제 뭐 선호해서 보든지 아니면 이제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기업으로서 이제 좀 기업으로서만 봐달라. 예, 머스크의 봐달라고 이제 정치적 성향이나 네. 트럼프와의 관계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거를 트럼프한테 언근 이제 SNS에 어필을 했고요. 그 예. 트럼프가 그걸 인정을 해줬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결국 안전한가. 그러니까 웨이모가 이제 6년 됐습니다. 2018년에 시작해서 예. 지금까지 이뤄진 거고 그 완전 무인된 건 1년이 지나서 201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그 뭐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이제 안정적으로 사고가 적게 나면서 기술을 더 축적해서 이제 확장하냐. 결국 이제 확장과 스케일링의 문제입니다. 확장의 문제. 예. 근데 뭐 어제 로이터 기사에서 바로 그 스케일링 어렵다. 예. 확장이 어렵다. 네, 확장이 어렵다. 뭐 왜 이런 어렵다고 로이터는 본 거예요? 이게 이제 로보택시 사업이 좀 당분간 쉽지 않을 거다. 뭐 쉽지 여러 한 4-5명의 이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안 좋게 이제 그러니까 기존 언론은 또 이제 안 좋게 보는 차원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이제 인식을 테슬라가 뭐 늘려나가면서 이제 불식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한쪽만 좋게 보는 게 아니고 뭐 애널리스트들도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테슬라가 해결해 나가야 할 방향인데 아까 말했던 확장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뭐 주가 반응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로이터 보도로만 보면 로이터는 그렇게 분석을 했다는데 테슬라가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게 이
연방 정부나 주정부의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역별로 이게 좀 주정부마다 많이 다릅니까? 연방 정부 입장은 정확하게 뭡니까? 뭐 이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뭔가 이 자율주행 규제를 좀 크게 완화하거나 이런 게 좀 있어요? 이걸 이제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연방 정부 쪽에서는 관리하는 게 이제 미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차량의 결함이나 기술적인 사항들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브레이크가 작동 안 했다, 뭐 엔진이 작동 안 했다, 어떤 장치가 작동 안 했다 하는 그런 기준을 자율주행 쪽에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부는 사실은 면허증입니다. 면허증? 네. 무슨 뜻인가요, 그거는? 우리가 운전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되지 면허증,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봇 택시나 자율주행은 자동차가 운전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자동차가 운전수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섞여 있는 건데 이걸 사실은 좀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차의 기능적인 면과 운전의 면을 분리를 시키는 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예. 이게 사실 초창기였다 보니까 분리가 잘 안 됐거든요. 어디까지가 진짜고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센서가 정확히 작동해서 제동을 지금 하면 10m를 가서 서야 됩니다. 이건 정상이죠. 예. 근데 비 오는 날은 12m가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예. 그럼 살짝 젖은 날은 11m가 나오겠죠. 그럼 이게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건지 인지를 못한 건지 더 밀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애매모함의 영역들이 있었는데 이걸 어쨌건 계속 실증을 하면서 차의 기술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과 운행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지금 이제 분리가 되는 체제가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연방 정부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규격화시킬 수 있는 것들까지만 규격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운영에 관련된 운행 부분은 주별로. 사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운전의 경우에도 주별로 면허증 제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죠. 예,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도 틀리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저기 시골에 하루 종일 차가 하루 한 대도 없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적용되어 가는 시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건 정치적으로 이게 위험하다 내지는 웨이모처럼 완벽하게 안전을 규정하지 않으면은 못 한다는 이제 시각이 많았었는데 일단 이건 해결을 했어요. 아, 그건 일단 그리고 스케일업의 이슈는 있습니다만 저는 로이터 통신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싼 거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아, 예. 그 네. 지금 결국은 테슬라가 이제, 제안하는 게 네. 싸게 싸게 빨리 많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를 아주 싸게 한 10,000명을 풀 것이냐, 네. 아니면 정말 운전 20년 경력되는 안전한 분을 한 100명 만들 것이냐에 대한 게임이고 예. 이제 이게 크게 사고만 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규제 당국도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간점이 어디쯤 올 거냐 예. 이고 이걸 만들어가기 위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하고 네. 정치적인 이 역량은 아주 타이밍을 잘 잡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확장의 문제, 확장이 가능할 건가 전문가마다 좀 다른데 우리 로이터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것은 확장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봤지만 우리 최영석 교수님은 싼 걸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사실 테슬라 주가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는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이기도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을 추구하는 거니까 이게 성장 동력이다 그랬는데 실제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안 좋죠. 유럽 같은 데서 어떻습니까? 네, 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2025년에 2천만 대를 초과할 걸로 예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 유럽에서 오히려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느는데 테슬라는 좀 줄어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간에 이제 뭐 모델 Y 변경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이제 그 생산 방식도 조금 변경을 할 것 같거든요. 생산 방식.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이 나올 때 네. 이제 그 공장에서 언박스 방식으로 이제 그 생산 방식을 좀 바꿉니다. 테슬라가 이제 언박스라는 건 뭐죠? 원래 자동차는 그 뭐 현대차 기준으로 보면 이제 컨베이어 벨트처럼 쭉 지나가면서 네. 그 하나의 통 만들고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일일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모듈 형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곤충처럼 머리, 가슴, 꼬리처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해가지고 그 모듈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걸 붙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나중에 궁극에는 뭐 옵티머스가 그 거기 안에 들어가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선이 엄청 많은데 그 선까지도 이제 옵티머스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건데 로봇이. 일단은 뭐 사이버 트럭도 그렇게 언박스 형태로 가려고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가는 과정 중에서 자동차가 뭐 전기차를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지금
테슬라를 선택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캐즘은 어느 정도 지나갈 거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나갈 거로 향 본다. 이제 충전 인프라 문제나 뭐 여러 이야기들 그런 게 풀리면 가게 되는데, 뭐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부분은 앞서 이제 차를 소유해서 운행을 하는 사람이 과연 계속 늘 거냐, 그거보다는 이제 그냥 이용하지 않을 거냐. 예. 뭐 앞서 이제 가격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4.2를 내놨거든요. 4.2달러? 4.2는 그냥 약간 일론 머스크의 좀 생각이 들어간 가격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뭐 420 이야기부터 42 숫자를 되게 이야기 많이 해서 4.2가 나온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이걸 절반 정도 예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2점 몇 달러대를 지금 테슬라가 50% 여기서 50% 정도 적게 가져가면, 그럴 때 이제 앞서 말한 엄청난 또 그 스케일업을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차량을 자기가 할 거냐. 그게 이제 헤비 모델이고, 라이트 모델은 차주가 차를 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만약 그러니까 경량화 모델로 된다. 예. 그럴 때는 또 스케일업이 그 확장이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플랫폼 회사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러네요. 자, 이 자율주행 경쟁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테슬라 로보택시 냈고, 구글의 웨이모 이미 많이 운행을 했는데, 자율주행 하면 중국이 좀 떠오릅니다. 뭐 19개 회사가 이미 완전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를 한다, 뭐 운행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자율주행차 운항 실적, 기술 수준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중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식 데이터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아, 믿질 않는다. 왜 그러냐면 너무 중국을 그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폄하가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체제 자체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데이터를 내고 운행한다기보다는 정부가 원하는 틀에 맞춰서 숫자를 마사지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100%다 믿을 수 없다 네. 하는 부분이지만, 하나 이제 확실한 거는 테슬라가 중국 쪽의 공장 및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서 중국에 있는 많은 지금 이제 후발 회사들한테 영향력을 줬었고요. 영감을 줬었고 벤치마킹을 많이 당한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백그라운드에 해당되는 기초는 아마 테슬라나 중국이나 거의 차이가 없을 거다. 중국이 훨씬 앞서 있는 거 아니에요? 단지 이제 중국이 좀 앞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은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못 했는데, 중국은 일단 해. 사고 좀 나도 일단 덮어. 예,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통제성 가지고 속도를 빨리 높였습니다. 속도를. 그래서 이제 엣지 케이스에 대한 이제 그 스페셜한 경우들에 대한 테스트라든지 테스트 결과치는 중국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많고. 왜냐면 미국은 지금까지 못하게 10년 걸렸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마구마구 풀어놨는데, 예. 단지 이제 문제는 그런 거를 많이 테스트해 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규제가 나오거든요. 규제가. 그럼 그 규제에 어떻게 맞출 것이냐 하고, 또 고객과 대중들하고의 눈높이도 맞춰야 됩니다. 네. 중국에서는 보상 안 해줘도 상관없지만 다른 나라에 나오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 나라에 또 규정을 맞춰야 되고요. 예. 무엇보다가 운전은 각 나라마다 도로나 교통 상황에 따라서 도로교통 법규들이 각각 다릅니다. 규제기관의 특성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이제 대응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예. 이제 그 부분이 사실 테슬라도 그게 좀 약해요. 근데 이걸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치력으로 뚫은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중국 회사가 중국 내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건 하겠지만 이제 해외에 나왔을 때 그걸 다 만족시킬 수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중국의 자율주행이 중국에서는 많은 실적과 데이터를 쌓았지만 플러스 하든지 말든지. 그다음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는. 그래서 그들의 기술까지는 나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정제돼서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돼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든지 미국 시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다. 그러네요.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주가 얘기 하나 좀 더 해보고 싶은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선보이면서 이제 주가 일시적으로 급등했다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바람에 그동안 우리 2차 전지 주가들 굉장히 부진하다가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잠시였어요. 최근 상당히 2차 전지 주가들 많이 지금 하방 압력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금 2차 전지에도 좀 벼들 날이 있을까요? 뭐 약간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립적? 네, 테슬라 그러니까- 영향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배터리가 테슬라에 들어가거나 뭐 중국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뭐 중국 전기차는 거의 안 들어갈 거고, 뭐 이제 테슬라에 들어가는 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서 세계 대표 회사 중에 LG만 지금 저번에 그 미국의 이제 새 공정법 때문에
그 흑자를 기록했고 나머지 적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안 좋다가 그래도 좀 중립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수요처가 너무 좀 미미하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입장이 좀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 거는 그거보다는 그냥 한국 시장의 그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이제 받으면서 같이 올라오는 부분이 네. 있는 것 같고 만약 향후에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배터리 기술이 좀 더 월등하게 지금 LFP 배터리 좀 네. 무시하다가 그 발목을 잡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든지 뭐 어떻게든 한 단계 더 뛰어난 게 좀 나오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당분간 이대로 좀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자율주행 기술을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최영석 교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 뭐 현대차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그리고 미국 이번에 테슬라 앞서간 구글 비아디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있고 우리 언제쯤 이게 제대로 좀 상용화 운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워낙 열심히 하고 계셔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하고 애매한데 뭐 굳이 핑계거리를 찾자면은 한국에서 뭔가 서비스를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 안 돼 있습니다. 왜 안 돼 있어요? 교통사고를 하루에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고는 기사가 안 나는데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해서 앞차라도 받으면 바로 뉴스에 납니다. 근데 그런 사고를 통해서 뭔가 좀 더 그것 안전을 더 강화하는 때문에 노력을 주가가 해야 돼요. 내려가거나 언론에서 나오는 데미지가 더 크기 때문에 정부기관에 불려다니고 뭔가 이 답 없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게 더 큰 이제 에너지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서비스를 먼저 론칭하겠다. 미국에서 자율주행 예, 그리고 먼저 자율주행에 하겠다? 관련된 회사도 미국 쪽에다 계속 투자를 하고 어, 왜냐하면 미국은 어쨌건 빨리 룰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다양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예. 복잡한 곳과 아닌 곳을 완벽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일단 당분간 모른 척하고 있는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할 일은 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왜냐하면 주류로 들어가서 테스트를 하기에는 홈그라운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뭔가 협상을 하고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예. 현대차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리소스가 너무 크거든요. 예. 그럴 것 같으면은 뭐 구글이든 웨이모든 뭐 테슬라든 GM이든 해놓은 거 따라가는 게 편하죠. 따라가가지고는 영원히 그 애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 추격할 수가 사실은 없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 잘했던 핵심 기술이 전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게 단순한 기술이면은 빨리 개발을 하고 독자 개발을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규정에 맞추고 경제성에 맞춘 기술 개발을 어느 시점에 상용화시키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잘하던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게 더 예.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미 정부하고 협상 능력도 없는데 가서 계속 돈을 쏟아붓는다거나 예. 한국에서 뭔가를 괜히 잘못해서 계속 뭐 불려다닌다거나 해서 이슈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기본 운동, 네. 해서 기본 체력을 갖춰놓고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더 네. 맞지 않느냐 그러네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출범, 시범 운항과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까지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석 한라대 개원 교수, 안동호 US 스탁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